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현대소설 11강 투명인간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전쟁과 분단,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라는 현대사의 굴곡진 여정을 살아가는 3대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김만수의 조부, 그리고 김만수의 아버지, 그리고 김만수의 형제들까지 이렇게 3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전체 줄거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의 조부는 일제의 억압을 피해 산골 깊은 곳에 숨어 살고 김만수의 부친은 지식인이었던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공부 대신 농사일에 전념하며 6남매를 낳고 살아간다. 첫째 아들인 백수는 똑똑하여 서울대에 입학하지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병사한다. 백수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진 가족과 형제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둘째 아들인 만수는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기술을 배우고 큰딸인 금이는 구로공단에 취직하기 위해 가출한다. 대학생이 된 셋째 아들 석수는 공활에 참여했다가 수사기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그들의 수하가 된다. 서울생활 도중 연탄가스 사고로 인해 똑똑하던 둘째 딸은 바보가 되고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한 만수는 바보가 된 둘째 누나를 보며 살아간다. 또한 만수는 종적을 감춘 석수의 아들을 맡아 키우고 만수 여동생의 결혼자금과 살림집을 마련해주고 식당을 차릴 수 있게 도와준다. 만수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만수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공장을 불법 점거하게 되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큰 빚을 지게 된다. 만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돈을 벌어 빚을 갚다가 투명인간이 된다. 이 작품의 제목인 투명인간은 바로 만수를 일컫는 거였어요. 이 전체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과 분단 그리고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 다 드러나 있는 소설이에요. 사실적인 소설인 거죠. 그러면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만수의 형인 백수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었다는 소식으로 이 소설이 시작하고 있어요. 줄거리 다음을 보면 그토록 강건하던 네가 왜 이국에서 풍토병으로 죽는단 말이냐. 여기서 너는 바로 백수를 말하는 거죠. 젊고 건강한 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니 전장에서 죽지 못하고 병원에서 죽었다고 명예로운 죽음으로도 치지 않는 병사라는 걸 어찌 믿으란 말이냐. 너의 불쌍한 부모를 어찌 아느냐. 너의 가련한 아우는 어찌 아느냐. 짐승과 초목들도 호곡하는구나. 비바람도 슬프게 흐느끼는구나. 온 식구들이 울고 온 집안의 생명이 울고 온 마을이 울고 땅이 울었다. 백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픈 심정이 드러나 있는 거죠. 이 부분의 서술자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백수의 할아버지예요. 1인칭 서술자가 할아버지인 거죠. 이렇게 할아버지는 건강했던 백수가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고 백수의 죽음으로 인한 깊은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서술자가 바뀌어요. 안녕하십니까. 고엽제 피해자 가족준비 모임입니다. 오늘은 고엽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 방식을 통해서 서술자가 할아버지에서 고엽자 피해자 가족준비 모임의 일원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서술자가 교체한다는 거. 베트남 전쟁 기간 중 미국은 베트남에 고엽제를 살포했습니다. 고엽제를 지상에서 사람이 직접 뿌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군은 헬기 등을 통한 공중살포를 훨씬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인간의 손에 의해 직접 가루 형태로 구석구석 효과적으로 뿌려졌으니 그 인간 중에 상당수가 한국군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백수의 죽음이 고엽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를 대량 살포해서 베트남에서 기형아의 출산이 격증하였고 베트남 종군 병사, 즉 한국군에게 신체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백수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 중략 이유를 보면 할아버지는 평생 술 한 잔을 마신 적이 없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서술자가 또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빠의 죽음이래요. 즉, 이 부분의 서술자는 백수의 여동생이죠. 오빠의 죽음을 전해준 우체부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와서 할아버지가
유태백네 집까지 가서 그 집 소주를 얻어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전해줍니다. 평생 술 한 잔 마신 적이 없었던 할아버지가 소주를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데서 백수의 죽음으로 인한 할아버지의 슬픔과 절망감의 깊이를 알 수 있죠. 이 소주라는 소재는 할아버지가 느끼는 슬픔과 괴로움의 깊이를 부각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온 할아버지가 만수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네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네가 형을 대신하여 집안을 지켜야 한다. 비새는 천장, 연기 솟는 방바닥 같은 네 부모를 떠받치고 수숫대 담벼락과 같은 형제를 이끌어줘야 한다. 형이 없는 빈자리를 채울 사람은 만수야. 오로지 너뿐이다. 내 말을 알겠느냐? 라고서 할아버지가 말하자 만수는 떨고 있으면서도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나뭇가지처럼 엉성하고 비쩍 마른 몸에 믿고 의지할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만수가 백수의 자리를 대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서술자가. 기둥이 부러지고 쓰러져가는 일밖에 남지 않은 집구석에 새 기둥이 무슨 소용이며 천장은 뭐고 바닥은 뭔가 남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족속들이다 라고선 백수의 여동생이 만수에게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게 하려는 할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기둥이 부러졌다는 것은 백수가 죽었다는 것을 비유한 거죠. 그 다음 또 서술자가 바뀝니다. 대학에 다니던 형. 그렇다면 서술자는 백수의 남동생이겠죠. 대학에 다니던 형이 월남에 갔다가 한 줌 재가 되어 돌아온 이후 우리 집은 납덩이 같은 침묵에 둘러싸였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술자가 여러 번 교체되면서 백수의 죽음에 대한 서술자의 처지와 생각이 각각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은 우리 6남매 중 유일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남아있는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서로를 무기력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가족들이 백수에게 큰 기대를 안고 의지하고 살았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백수의 죽음으로 가족 모두가 시리에 빠지고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석유를 사오곤 하던 형이 생각나서인지 저녁에는 어두워져도 불을 켜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서술자의 내적 독백에 해당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뭘 하나. 형은 공부를 잘했다. 아는 것도 많았다. 효도를 잘하면 뭘 하나. 형은 어떤 집에서도 부러워하던 효자였고 모범적인 아들이었고 모범적인 손자였다. 글을 잘 쓰면 뭘 하나. 동생들한테 잘해주면 뭘 하나. 이렇게 뭘 하나라는 어구를 반복해서 무엇이든지 잘했던 형이 죽은 것에 대한 허망함과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무엇이든지 잘했던 형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형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꿈에 형이 나타나서 자신을 나무라기도 했고 꿈에서 형이 멋진 모습이었다라고선 멋진 형의 모습을 꿈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점점 집이 싫어졌다.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게 무섭고 싫었다. 내가 날이 이슥하도록 늦게까지 밖에서 놀다가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관심도 없었다. 형의 죽음에 대한 괴로움으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네요. 아들이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대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거리감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재에 수록된 부분 내용이 끝나요. 주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우직하게 살아온 인물이 겪게 되는 비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작품은 서술자의 잦은 교체를 통해서 특정한 상황에 대한 각 서술자의 입장과 생각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죠. 여기서 특정한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백수의 죽음이죠. 백수의 죽음에 대한 백수의 조부, 백수의 여동생, 백수의 남동생의 입장과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을 보겠습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바로 백수의 죽음, 백수의 전사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백수의 죽음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을 묻는 거네요. 9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3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백수의 조부는 A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이 부분, 이 니은 부분을 보면은 어찌 믿으란 말이냐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백수의 조부는 백수의 병사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2번, 백수의 조부는 A로 인해 절망감을 느낀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부분에서 하늘이시여 나를 죽이소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집안의 기둥을 잃은 심정으로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는 백수의 조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백수의 여동생은 A에 대한 할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한다. 백수의 여동생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만수에게 죽은 백수를 대신해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게 하려는 할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 4번, 백수의 남동생은 A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백수의 남동생은 공부를 잘하면 뭘 해, 효도를 하면 뭘 해, 이런 식으로 형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형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 5번, 백수의 남동생은 A 이후 가족에 대해 거리감을 느낀다.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었죠. 집이 싫어졌다.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보는 게 무섭고 싫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이 부분에서 백수의 남동생이 형의 죽음 이후 가족에 대한 거리감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지금까지 현대소설 11강 투명인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